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데요. 제작비는 대부분 국민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위안부 소녀를 다룬 영화 귀향을 제작하는 영화 감독 조정래. 국악에 빠져 한때는 북치는 고수로 활동했던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을 찾으면서 새로운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 이전에 정말 몰랐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건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흔쾌히 지원을 해줄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영화를 살리기 위해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 댓글 응원과 후원금 기부 등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3만 명의 후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간절함 앞에 기적처럼 영화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소녀들이 겪었던 일들을 오롯이 영화 스크린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숙제, 영화 감독 조정래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영화 귀향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 감독 조정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2002년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 뵙기 전까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위안부 문제는 교과서 정도에 나오고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02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 태천에 있는 광주 태천에 있는 나눔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소리도 하고 민요도 부르고 또 판소리도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깨가 많이 결리신 것 같고 힘드신 것 같아서 어깨에 저희가 주물러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어깨에 손을 딱 대는 순간 할머니가 정말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탁 뿌리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이 남자의 손이 몸에 닿는 것 자체가 아직도 싫고 끔찍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몸에 여러 군데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칼로 만들어진 상처, 우리 강혜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머리 정수리에 수많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공문으로 생긴 상처, 끔찍한 상처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몸의 상처들과 함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할머니들께 미술 심리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병을 그리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신 그림이 바로 이 태워지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강혜출 할머니가 겪으신 실화를 당신이 그림으로 그리신 겁니다. 강혜출 할머니는 16살 나이에 경북 상주에서 부모님이 밭에 가서 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마루에서 놀고 있다가 끌려가셨어요. 16살 꽃다운 나이였고 할머니의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이 바로 저곳
중국에 있는 목단강 위안소였습니다. 목단강 위안소에서 16 어린 나이에 모진 경험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는 어느 날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리고 그리고 소용이 없어지게 되니까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바깥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주겠다. 그래서 다른 아픈 소녀들과 함께 바로 저 트럭을 타고 바깥으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소녀들이 한 구덩이에서 총살을 당해 불태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저기 누워서 불태우고 있는 소녀들 다음 차례가 바로 저 트럭에 타고 있는 소녀들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광복군과 일본군들이 교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할머니는 저 지옥의 장소에서 탈출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겪은 그림이 저 태워지는 처녀들입니다. 저는 위안부 피해자 소녀들이 살아남으셔서 어딘가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만 명이 넘는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이 이 땅에서 끌려갔습니다. 살아 돌아온 분은 10,000명인지 몇천 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통계가 없으니까요. 김학순 할머니라는 분께서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회적인 냉대를 받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정말 이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라고 하셔서 김학순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여자란 것은 언제나 생리가 있는데 생리 때도 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리고 뭐시고가 없어요. 무슨 짐짝 그러다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병이 나든가 그러면 버려버리고 갖다 죽여버리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박자 하지요. 뭐. 그럼 그런 당시에는 기계적으로 움직거리니까 해가 지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해.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고. 肉市という言葉があったんです。肉市というのは、肉っていうのは二重苦一だよね。一人が二重苦人を相手にすると。前住んだらその次行くと。すぐに住むのを待ってるなんで。なんかトイレに行くと同じことですよ。 당시에 끌려갔던 여성들은 대부분 16세, 17세입니다. 16세면 말이죠. 당시의 신체적 나이로 봤을 때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초경을 안 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죠. 대부분이 하루에 10명에서 20명이 넘는 군인들, 아까 보셨듯이 니쿠이치라는 29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받으면서 짧게는 하루 만에, 길어도 몇 개월 만에 파열돼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수 할머니처럼 거부했다고 정기 고문하고 수없는 고통에 구타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 어렵게 증언을 하시고 정부에 238명의 할머니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들 중에 지금 현재는 불과 53분의 할머니만 남아 계십니다. 그 할머니들이 어렵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증언집을 어렵게 구술해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챕터 하나를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펜을 잡았고요. 그리고 쓰게 된 시나리오가 바로 귀향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 시나리오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돌아가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2002년에 만나 뵀던 할머니들, 김순덕 할머니, 박두리 할머니, 문핑기 할머니 등 많은 할머니들께서 하나둘씩 나눔의 집에 있는 저렇게 동상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고노다마를 부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命かけてそこを走っていく時にね、それはそんな猛者集団といいますか、精神的にも高ぶってるようなそういう集団はやっぱりどこかでね、まあ休息じゃない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させてあげようと思ったら慰安婦制度というのが必要なのはこれは誰だと分かるわけです。軍自体が、日本政府自体が暴行脅迫をして拉致をしたという、女性を拉致をしたというそういう事実は今のところ証拠に裏付けられていないので、そこはしっかり言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よ。人空のごとく連れ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調整性はなかったという。実際にそういう体験をしたというふうに証言している慰安婦が現にいるわけですよ。そういう人たちの発言は証言じゃないんですか。いわば裏付けのある証言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저렇게 말하는 일본의 정치가들을 향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신 김복동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내가 이 땅 일본에 왔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충무로에서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백 부나 되는 시나리오와 시놉시스 제작 기획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나갔습니다. 한 분, 두 번 만나서 설득하고 또 격려를 받고, 그러던 와중에 어떠한 감사한 후원자 한 분이 내가 억 단위의 후원금을 주겠노라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인사드리자마자 시나리오가 제 눈앞에서 던져지는 걸 받고 30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젊은 놈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이라고 하는 저 할머니들은 전부 가짜다. 어디서 감히 이런 거짓말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드느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할머니들께 사과하십시오. 할머니들께 사과하십시오.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화 선배님들 많습니다. 그 선배님들 만나 뵙고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은 너 이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영화를 사실상 한국에서 틀기 힘들 것이다. 내가 안다. 이 영화는 안 만드는 게 좋겠다. 라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맷집이 커지면서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를 제작기획서라는 문서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여서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단 하루 만에 촬영에 그쳤지만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아름다운 들판인 서덕들에서 그 첫 번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티저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작은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셨어요. 그게 한 달 동안 모금을 하는 거였는데요. 1,00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보름 만에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댓글 하나에 100원이에요. 수많은 댓글로 쌓여진 산이었습니다. 종료가 됐을 때 모금된 그 금액은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바로 2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모금을 해주신 3만 명이 넘는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은 이 영화가 6월 달에 다 촬영을 끝내고 그리고 광복 70주년 되는 8월 15일 날 그 해방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을 자세히 보니까 그 귀향의 귀자가 돌아올 귀자가 아니고 귀신 귀자입니다. 네. 예. 타향에서 돌아가신 그 20만 명에 넘는 그 어린 소녀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억울한 영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신 기자를 썼고요. 고향 향자를 써서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한자를 썼습니다. 네. 광복절에 다 맞춰서 개봉하면 숙제를 마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더 앞으로도? 네. 광복절에 시사회를 첫 번째 시사회를 하고요. 네. 또 이 영화를 막 배급이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상영회를 열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벌써 30군데가 넘는 데서 우리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기꺼이 극장을 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영화가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증거가 돼서 일본이 이제 할머니들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낸 숙제 잘 마칠 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감독 조정래 씨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불편하다고 애써 외면해온 진실,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건 우리의 관심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그 사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눈물도 많이 나고 많이 흘렸거든요. 아, 정말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서 정말 좋은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벌레 레드라 돌아내벌레 옐로우가 일본 정부가 잘못된 일본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뭐 많은 문화 같은 거를 살려주시고 알려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